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2월 1일 1월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달 2월이 됐습니다. 2월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 대박이 나는 멋진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야 되죠. 우리 작년에 그렇게 많이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이죠. 변태적인 하락 장세에서 많이 터지고 당했는데 이제는 돈 벌어야죠. 물반 고기반인 시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줍줍 피해야 되는데 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제 주인이들이 이 장에서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자, 오늘은 집단한 주린이들이 돌아올 때 팔아라. 이제 어제 제 모 후배가 본부장님 이거 언제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제 생각은 큰 그림으로서는 이제 이 하락장이 싫어서 집을 많이 떠났죠, 주린이들이. 주린이들이 떠났는데 이 주린이들이 떠나서 채권으로 막 몰려가다가 이제 좀 뒤를 돌아보니까 잔치가 아주 뭐 페스티벌이 아주 흥하거든요. 좋은 음악도 나오고 막 북적북적하고 마음이 이제 아린 거죠. '아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야. 저기는 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저기는 심포도야.'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데 결국 그들이 이미 마약을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주식이란 마약을 먹어봤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막 다시 돈 싸들고 정기예금에 있는 거 깨서 채권 팔아서 막 들어올 때가 꼭대기인데 저는 이게 5월 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1월에서 5월 초까지 장이 좋고 5월 이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이럴 때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좀 쉬고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장이 항상 꺾여서 또 내려오고 뭐 이런 장세인데 올 상반기 초반에 먹지 못하면 올해 장사하기 참 힘들 거예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미 상승이 전반에 1, 2분기에 있다면 3, 4분기는 쉬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분기 지금 물반 고기반일 때 먹지 않으면 장이 참 힘듭니다. 집단한 하수 주린이들이 돌아올 때 팔아라. 그때가 매도 시기죠. 아직은 매도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한 줄 요약을 장중 조정으로 시장이 조정이 끝나더라. 강세장의 대표적인 모습이 장중 조정, 주가 조정으로 끝나버린 거죠. 어제, 그제 우리나라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장중 조정으로 장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단기 강세장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월이 됐다면 새로운 달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쭉 올라왔던 챗GPT, AI, 로봇 이런 관련주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익을 실현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복잡한 생각, 또 새롭게 떠오르는 뭔가 보이는 게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 이제 금리 인상 고반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의회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똑한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경제 지표들의 발라. 네,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미국 지표들은 골드락스로 가는, 즉 인플레이션은 빠지고 그 다음에 경기는 의외로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지표 숫자가 나타납니다. 뒤에도 이야기 ECI라는 지표가 있는데 고용 비용 지수죠. 근데 지금 FOMC가 고용 임금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1.0%가 나왔는데 전분기가 1.2, 예상은 1.1을 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나왔다는 거죠. 고용 비용, 즉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중 조정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정도로 시장은 단기적으로 강세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상승 종목은 이익을 실현해라. 올라올수록 팔아야죠. 네, 챗 GPT, AI 이런 정도 올라올수록 이제 좀 팔아줘야죠. 그리고 신규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신규 섹터가 이제 새로운 전쟁터이죠. 뭘 찾느냐가 2월 투자 수익률의 핵심 요약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지수 항목 다우존스 1.1, S&P 1.4, 나스닥 1.67, 장이 막판에도 확 더 들어올리는 전형적인 강세장세. 내일 발표될 것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미 시장은 다 예상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페드가 우리들에게 보여줄 어떤 호기심, 매파의 표가 별로 없다. 말밖에 없다. 오럴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오럴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감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특별히 쫄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 미국과 한국에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이런 강력한 반등은 우리 이틀간 조정 받았죠. 충분히 장중 조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세장의 예상이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올해 첫 FOMC가 돌입했다. 유로존 4분기 경쟁 성장률 전분기 대비 0.1. 와, 역성장을 피했네요. 아주 교묘한 숫자가 났습니다. 미국 4분기 고용 비용 지수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ECI가 전분기 대비 1% 상승했다. 1%밖에 상승 안 한 거죠. 예상은 1.1, 전분기 1.2보다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 미국 11월 주택 가격이 전월비 0.6% 하락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도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 주택 가격이 좀 빠져야죠. 최근에 이제 유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가스 가격의 폭락.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도 오르고 유럽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큰 에너지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양광과 풍력. 미국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작년 203조의 손실을 일으킨 최악의 손실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글로벌로 한 4등, 5등 정도 하는 큰 규모더라고요.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1등입니다. 네, 화이자, 코로나 수혜가 종료됐다. 백신 치료제 매출이 60%나 감소할 전망이다. 엑슨모빌이 작년 557억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 네, 이걸 누가 샀냐? 외양장에서 오렌 버핏이 집중적으로 샀죠. 네. 이제 에너지도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토해내야죠. 매도의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빠졌죠. 102.11. 뭐 아무래도 0.25bp 두 번 하고 끝낼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도 많이 빠졌네요. 2년짜리는 5.8bp나 빠졌습니다. 10년짜리는 3.1bp 빠졌습니다. 3.5하고 4.2니까 약 70bp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WTI 한번 봅시다. 가격이 올랐네요. 1.15% 올라서 78달러. 미국이 좀 눈폭풍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기온이 춥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에너지 가격의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80달러 이하로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0.2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테슬라가 많이 상승했네요. 3% 이상 상승해서 172달러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로시드 마이너스 2.4, 크게 오른 후에 조정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 네, 엔비디아도 올랐네요. 1.5, 어제 많이 빠졌는데 다시 1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TSMC는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 반도체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못 발휘하네요. 어제 우리 카페에서 어느 분이 이제 반도체를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너무 느리다. 생각보다도 침체가 길어진 것 같다. 답답할 것이다. 반도체 사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D램 가격이 18개월 연속 빠졌는데 올라올 확률이 안 보이더라. D램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기대감만 나타나 있고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고, 여기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영향이 제가 봐서 큰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삼성전자 치킨 게임을 해서 여기서 자기 라이벌들을 죽여놔야죠. 자기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캐파가 크기 때문에 죽여놓는 전략을 당연히 써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전략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가격이 6만 1천원까지 빠졌는데 사야 될 것 같아요. 메타 플랫폼스는 1.04% 상승, 노블록스는 3.9에서 36달러, 40달러를 빨리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3,000달러를 회복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대 올해 수혜주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네요. 어제 제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한 그 유튜버가 금을 오래 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장문에 반박문을 달아놨는데, 지금이 금을 살 때입니까? 저는 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가 금이라는 것은 특히 그 국가가 크레딧 리스크에 빠진다든지, 아주 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 크레딧 리스크에 빠진다든지, 뭔가 기업이 무너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크레딧 리스크가 있을 때 금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개인 부채가 많을 뿐이지 국가나 기업들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튼튼하죠, 나름대로.
이럴 때는 금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 바닥에서 7~8% 정도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지금 거의 다 주식 40%씩 올라왔잖아요. 네. 금을 사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짓입니다. 자,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첫째, 제가 요즘 보는 것은 시장의 심리지수와 실물지수에 괴리가 생기더라. 무슨 말이냐면 주식 센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물은 마이너스 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과거 케이스를 한번 본 거죠. 심리지수와 실물지표의 괴리가 나타난 시기는 2000년 이후에 두 차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심리지표는 안 좋았어요. 하락한 반면 실물지표는 확장 국면으로 지속했다. 지금하고 좀 반대죠. 지금은 심리는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물은 낮아지는데 2005년에서 6년 사이는 반대했다는 거죠. 이 기간의 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재작년 팬데믹 기간인데 실물 지표는 급락을 했는데 심리 지표가 빠르게 반등을 했죠. 이럴 때도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즉 현재 국면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아류자비로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심리와 실물의 괴리가 좁혀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더라. 그렇지만은 무작정 크게 가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변태적인 일련의 하락장을 만났는데 일단 올 5월까지는 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두 번이 2000년 이후에 두 번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뭡니까?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좋았는데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케이스가 한 번 있었고 반대로 이제 센티는 좋아지는데 경기 자체가 하락하는 우리 코로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주가는 다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여기 이제 주가 이거죠. 네, 파란 게 주가죠. 주가가 올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프상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뭐 이번 실물 지표와 또 심리 지표가 괴리가 벌어졌을 때 이게 줄면서 장이 올라가는 그 과거 케이스를 보더라도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2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시차가 얼마가 되느냐가 핵심이다. 즉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경제가 슬로우다운해지거나 빠그라지거나 망가지는데 시차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현재 충분히 영향력이 시장에 나타난 거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한 논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우리 때 경제학의 대가 통화론을 책을 배웠던 밀턴 프리드만은 통화량의 변화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6에서 9개월이 걸리고 통화량을 변화시키다 즉 금리를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추가로 18개월이 필요하더라. 그냥 2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한 금과 옥저와 같은 이야기다. 연준은 지난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렸으니까 지금 11개월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의 변화, 즉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시차가 얼마를 두고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프리드먼이 활동했을 때와 지금은 경제와 사회 상황이 너무 달라 과거와 다르라 통화정책의 시차가 훨씬 짧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6에서 9개월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추가로 18개월 정도보다 훨씬 짧게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경기가 꺾여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반응이 된 것이고 이 경기가 생각보다 더 크게 꺾이지 않았던 것은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우는 누적 긴축 효과가 이미 상당히 발현되어 있고 추가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죠. 저도 이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간이 아직 강하기에 지금은 긴축 속도를 늦추고 잘 관리하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연준이 눈여겨보고 있다. 연준이 정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이 영향, 이 과열된 경기를 꺾은 모습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나타날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자기들의 금융정책, 금리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7, 80%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잘 관리만 한다면 인플레이션도 하락을 하고
경기도 슬로우다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식이 오르기 좋은 장세.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뉴 골드락스. 이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내일 아침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오늘 눈치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시장은 장중에 조정이 마무리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그렇죠. 이틀간 이미 시장 속에서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발 상승도 우리 시장에 상승세를 부채질 것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챗GPT, 로봇, AI, 클라우드 등이 계속 상승. 어제도 이제 보면은 챗GPT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로봇도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익 실현해라. 네, 이건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롭게 떠오르는 건 뭐냐? 이 이후에 시장에 떠오르는 거. 물론 이것이 살짝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비대면 진료를 봤죠. 비대면 진료 수혜.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카페에 비대면 진료 수혜주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카페 친구들은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은 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최근에 어제 이제 분석하다가 이 종목은 좀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을 하나 또 발견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우리 카페 친구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랑 같이 열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좋은 종목들을 같이 보고 싶은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 물반 고기반 5월까지 나타날 이 물반 고기반에서 돈을 벌어야 작년에 그 변태적 하락상에서 잃었던 것들을 많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나쁠 것 같지 않네요. 뭔가 이익이 되는 대박이 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강력하게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